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타짜입니다. 타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8번은 넘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는 영화고, 사실 안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니까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줄거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장면이 정마담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되게 유명한 대사죠.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이런 대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현재랑 과거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시점인지를 상기하면서 봐야 이해하기 편하다. 첫 장면의 시점은 현재다. 현재에 고니랑 그 고강렬이 도박장에서 돈을 딴 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점이 2년 전에 고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고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에 도박판에 끼게 됩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돈을 전부 탕진해요. 모두 잃은 거죠. 당연한 수순이지. 왜냐면 도박을 잘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일했던 돈을 모두 잃은 고니한테 고니 누나가 찾아옵니다. 고니 누나는 이혼을 해가지고 위자료를 엄청 많이 집에 갖고 왔어. 우리의 고니는 이걸 그대로 다시 도박장에 가져갑니다. 미친놈이죠. 그 정도로 도박이 무섭다. 누나의 위자료를 전부 가져가서 다시 도박판에 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고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올라가기 전에. 고니야, 팔땡 나오면 무조건 판을 키워라. 뭔가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 같죠? 고니는 그 말을 곧대로 믿고 팔땡이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판을 엄청 키웁니다. 근데 일이 틀어진 거지. 그래서 고니는 3년 동안 일했던 돈과 누나의 위자료까지 모두 잃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 이거는 짜여진 판이었거든. 박무석이라는 타짜가 판을 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돈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니는 그냥 이대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죽을까 하다가 이대로 죽긴 억울한 거지. 그래서 박무석을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도박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평경장을 만나요. 평경장이 이제 전설의 타짜 중에 약간 손에 꼽는 타짜인 건데, 고니는 평경장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제자로 들어가서 타짜가 되기 위한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시점이 넘어와. 지금 고니와 고광렬은 박무석이 있는 곳을 찾아온 거야. 박무석이 있는 도박장에 와서 박무석한테 복수를 합니다. 고니가 결국에는. 근데 고니의 목표는 박무석이 아니었어. 사실 예전에는 박무석한테 복수를 하려고 박무석을 찾아다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박무석이 복수의 대상이 아닌 거야. 박무석 위에 있는 곽철용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는 곽철용이라는 사람의 도박판이야. 곽철용은 누구냐? 깡패입니다. 깡패. 중간 보스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광렬은 곽철용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곽철용 돈 먹고 배탈이 안 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곽철용 좀 멀리 하자, 좀 피하자, 이렇게 하는데, 고니는 곽철용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원해. 그래서 곽철용을 찾아간 거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평경장의 제자가 된 고니가 평경장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화투로 몇 등 하냐고. 평경장은 대한민국에서 화투하면 딱 3명이 있다.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전국적으로 평경장. 이렇게 딱 3명이 있다 그래요. 짝귀는 과거에 아귀랑 붙었을 때 귀가 잘려가지고 짝귀가 된 거야. 그리고 아귀의 평생 소원이 뭐냐? 자기 손목 자르는 거다 라고 평경장이 말을 해요. 지금도 자기를 찾고 있다고. 초보 타짜한테 대한민국 화투판의 어떤 씬 정리를 해준 거죠. 대한민국 화투 씬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줬어. 어쨌든 짝귀와 아귀 평경장이 주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고니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니까 평경장이 고니를 데리고 화투판을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평경장이 고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누나 돈 갚으면은 이거 그만둘 거냐고. 그만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니는 뭐 그래도 5배는 따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평경장은 고니가 화투를 그만뒀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 길이 결코 올바른 길은 아니잖아. 어쨌든 되게 고독하고 그냥 목숨이 항상 위태롭고 막 이런 일이란 말이야. 타짜라는 게 그래요. 평경장이 그래 그러면은 더 큰 판으로 가자 해서 정마담을 만납니다. 여기서 정마담을 처음 만나 고니가.
도박판의 꽃 정마담을 만나는데, 정마담은 오장군이라는 사람을 털어먹기 위해서 평경장을 찾은 거야. 셋이 편을 먹고 작전 같은 거를 짜. 뭐 예를 들면 코를 문지르면 무조건 죽어라, 입술을 만지면 판돈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그 도박판을 설계를 하는 거야. 오장군의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근데 고니가 평경장의 작전을 약간 잘 안 지켜요. 오장군이 담보로 총을 들이밀었는데 평경장은 코를 만졌어. 코를 만지는 건 죽으라는 거잖아. 근데 고니는 봤습니다. 고니의 대담함, 욕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고니한테. 정마담이 그걸 알아보고 고니를 유혹해. 돈으로 자기랑 같이 뭘 하면은 BMW 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화려한 세계를 고니한테 보여주려고 유혹을 합니다. 오장군의 돈을 털어먹고 평경장이 누나 돈 5배 땄으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박을 못 끊겠으면 손가락이라도 자르라고 해. 고니는 화장실에 가서 칼로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잘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고니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옆에 누군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와요.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걸어 나와. 이게 아귀였던 거죠. 아기와 고니의 첫 만남이었어. 어쨌든 고니는 손가락 자르는데 실패하고 평경장은 고니와 이별을 합니다. 너무 커버린 거야, 고니가.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걸 알고 자기가 뭐라 해도 얘는 도박을 할 애야. 약간 손을 놓은 거죠. 고니와 평경장이 이별을 하고, 고니는 정마담과 함께 승승장구해요. 막 돈 많이 벌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화려한 것들을 누려봐. 그러던 어느 날 고니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평경장이 죽은 거야, 고니와 이별하던 기차에서. 근데 고니는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아기와 평경장이 같은 기차에 탔다는 사실. 그래서 아기가 평경장을 죽인 걸로 생각을 해, 고니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고니는 곽철용 위에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기였던 거예요. 곽철용을 이용해서 아기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스승의 복수를 하려고 한 거죠. 그 사이에 정마담은 새로운 호구를 작업을 하고 있고, 선수가 필요해서 고니를 다시 찾아요. 왜냐면은 고니는 아기를 찾겠다고 이미 정마담을 떠난 상태였어. 그 사이에 곽철용과 도박 한 판이 시작됩니다. 도박이 시작되는데, 도박이 한창 이루어지다가 묻고 더블로 가. 이거를 2번을 한 상태야. 지금 묻더를 2번 한 상태인데, 왜 묻더를 2번 했냐? 파2에는 4구 파2라는 게 있어요. 4랑 9가 나오면은 이 판은 무효야, 무효. 그래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데, 고학렬이랑 박무성은 이미 죽고 곽철용이랑 고니랑 남은 상태인데, 고니가 이런 판은 죽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5억을 박아버립니다, 이 판에. 곽철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화투패를 꾸기면서 죽어요. 분하지만 고니한테 패가 뭐냐고 물어보죠. 고니는 한 끗이었어. 한 끗인데 5억을 태운 거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마지막 판에 고학렬이 죽으면서 아니 세 끗이 뭐야, 세 끗이, 이러면서 죽었어. 그리고 곽철용의 패는 2끗이었어요. 그 곽철용의 입장에서는 세 끗인데 고학렬이 죽었네? 근데 고니는 55억을 태워? 이건 세 끗보다 무조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5억을 받지 않고 죽은 거예요. 돈 이만큼 쌓여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긴 2끗이니까. 고니와 고학렬의 치밀한 설계였다. 만약에 고니가 땡으로 먹었다, 몇 땡 이렇게 해서 먹었다, 그러면은 곽철용 입장에서는 얘네가 뭔 술을 썼다고 우길 명분이라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판을 짠 거고, 이 영화를 보시면 내내 이런 디테일들이 엄청납니다. 곽철용이 고니한테 제안을 해요. 너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 하는데 고니가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곽철용 꽝패잖아요. 고니한테 칼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고니가 칼에 맞아서 눈 뜨니까 쓰레기장에 벌어진 거야. 과연 고니는 칼침을 맞고 살아날 수 있을지, 아귀를 만나서 아귀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이 스승인 평경장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짜, 야 진짜 대단한 작품입니다.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고 볼 때마다 재밌고 그런 작품인데, 한국 영화에서 순수 재미로는 정점에 있는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승우라는 배우가 비슷한 시기에 마라톤 지적 장애가 있는 연기를 하고 여기서 갑자기 이런 연기를,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리스마가 엄청나요. 그런 대배우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그만큼 조승우 배우의 연기력이 눈에 도드라졌던 작품이었고, 2년 전의 고니랑 현재의 고니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야. 그냥 사실상 1인 2역 같았어.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다. 뭐 다른 조연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누구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그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몰입이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대사들이 굉장히 타짜라는 영화는 이 영화의 어떤 부분 일부분을 딱 떼어내. 그게 명장면. 어떤 부분을 떼어내도 명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장면, 명대사들이 많고 아직까지 회자가 되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관통하는 대사들도 많고 재밌어요. 저는 오락 영화지만 그래도 한 컷 한 컷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타짜들의 손기술이 있잖아. 그런 거를 되게 슬쩍슬쩍 다 보여줘요. 근데 이게 쾌감이 엄청납니다. 약간 이 기술 쓰는 거를 보여주고 패가 지금 뭐가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막 이런 거를 촬영 구도 잡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이 사짜도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디테일한 요소들이 매우 많아서 몇 번을 보셔도 즐겁게 볼 수 있다. 아무튼 오늘의 영화 타짜,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은 나쁜 거지만 도박 영화는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타짜는 도박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